그 다음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본 거죠. 그랬을 때 공인인증사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사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실사.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이 자는 자격증 얘기해요. 자격증 따놓고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실 얻어놓고, 요 세 가지가 등록에 필요한 3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실사 이렇게 공인인증사인 중개업자가 되려면 자실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자실사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자격증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요. 대표자를 뺀 임원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받습니다. 전원이, 임원 사원 전원이. 자,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도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사실은 자실사 요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등록에 필요한 3요소 그러면 자실사. 거기에다가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그 다음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4조만 이렇게.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중개업자의 등록 기준, 이게 주로 많이 출제한다고 그랬죠. 법인인 중개업자의 등록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자실사 5회 14만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라고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자실사 5회 14만 이렇게. 자, 요거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요. 앞부분을 좀 보고 잠깐 쉬도록 할 겁니다. 자, 등록 절차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은 86페이지. 86페이지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 펴보세요. 86페이지. 이제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등록 절차 중에서 앞부분 교재 내용을 잠깐 보고 잠깐 쉴 겁니다. 예. 자, 가로 1번 보십니다. 등록 신청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까지 윗줄 그으십니다. 동그라미 1번 두째 줄까지 보시면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1번 그 밑줄 그으셨어요? 두째 줄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이걸 읽으실 때 일단 가로 안의 내용은 무시하셔요. 이따 할 거니까 그거 무시하시고, 읽으실 때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이걸 붙여서 읽으셔야 돼.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그 다음에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등록 신청을 누구만 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누구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공인인증사 아니면 법인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신청 자격이 공인인증사 아니면 법인 이 사람한테만 있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리얼번이 나와요. 86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동그라미 리얼번 보면 영업정지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동그라미 리얼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86페이지예요. 86페이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영업정지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또 재등록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86페이지라고요. 86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리을번. 영업정지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했다가 신규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요. 이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폐업했다가 또 등록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재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만 재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만.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줄에 87페이지 제일 윗줄 가보세요. 변호사가 나옵니다. 요새는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제일 윗줄에 보면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 중에 중개업을 좀 해보려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서 나 변호사니까 등록을 해주라 그랬는데 구청에서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안 해준 거지.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그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우리 등록기준 공부했습니다만은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을 시켜준다고.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나 변호사 자격증 있는데 요 등록관청에서 서울에 있는 구청에서 등록 안 받아준다. 등록을 좀 시켜달라고 해라. 근데 변호사가 졌습니다. 등록 기준을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라고 그냥 바로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와라. 변호사한테 그런 거지. 그래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십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우리가 이 동그라미 2번을 좀 해야 됩니다. 별표. 종별 변경입니다. 보세요. 자, 종별 변경. 중개업자의 종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별이 종류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부칙 제6조 2항의 중개업자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요. 그 다음에 법인인 중개업자요. 중개업자의 종류는 세 종류 아닙니까? 이 중개업자의 종류를 바꾼다 이거예요. 변신한다 이거예요. 변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별 바꾸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요 부칙 제6조 2항의 중개업자가 복덕방 할아버지죠? 복덕방 할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법인인 중개업자로, 복덕방 할아버지가 법인인 중개업자로, 법인인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요게 종별 변경입니다. 중개업자의 종류를 바꾸는 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복덕방 할아버지 쪽으로는 변신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날 갑자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찢어버리고 나를 복덕방 할아버지로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지. 예. 복덕방 할아버지는 신규 등록을 받아주는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없죠. 그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종별 변경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종별을 바꿀 적에도 새로 등록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고쳐서 등록증에 나와 있는 종별 표시를 고치면 됩니까? 이거죠. 종별 바꾸는 이런 경우에 또 등록 내야 돼요? 아니면 등록증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겁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런데 대부분은 또 등록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중개업자의 등록을 받아줄 적에 종별을 구분해서 등록을 받아준다고요. 등록하는 방이 틀리다고요. 방이. 그러니까 종별을 바꿀 때도 또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99%가.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증을 고치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복덕방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변신을 하는데 그 복덕방 할아버지가 동일한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했을 적에는 고치면 돼. 중개업자의 그 등록증을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종별 표시가 돼 있어요. 부칙 제6조 2항의 중개업자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다. 법인인 중개업자다. 이렇게 종별 표시하게 돼 있는데 그걸 고치면 되더라. 그래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는 얘기지. 재발급. 그렇게 되려면 요 경우에요. 복덕방 할아버지 자격증 따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변신하면서 등록관청이 안 바뀌어야 돼.
이건 왜 고치면 되는 거냐면 부칙제 6조 이항의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바뀔 때 이것은 큰 변신이 아니에요. 일단 요것은 큰 변신이 아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변경 중에 보면 복덕방 할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바뀔 때만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법인으로 사람이 법인으로 법인이 사람으로 나머지는 다 큰 변신들입니다. 큰 변신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신규등록. 근데 요것만큼은 작은 변신이에요. 더군다나 등록관청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작은 변신이면서 동시에 등록관청도 안 바뀌니까 고치면 되더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주에 있는 부칙제 6조 2항의 중개업자가 그죠? 자격증을 따서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격증 따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변신하면서 경주 시내에서 그대로 계속한다. 그렇게 되면 등록관청까지도 안 바뀌니까 고치면 돼. 그런데 경주에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변신을 하면서 김천에다가 새로 사무실을 낸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요 재발급이 되려면 이러면서 동시에 등록관청이 안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신규 등록해야 될 사안이냐 등록증 재교부 사안이냐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다시 한번요. 구미에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변신하면서 구미에서 계속한다. 꼭 같은 사무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미시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